네, 신지우입니다. 일본의 골든위크라는 게 있어요. 황금의 주죠. 왜 황금의 주냐면 매년 봄인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가 휴가 기간인데 여름 휴가가 몇 주나 되는 유럽에 비하면 짧지만 이게 주말이 앞뒤로 붙기라도 하면은 10일이나 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개인 휴가까지 더하면 2주까지도 쉴 수가 있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골든위크 같은 게 있으면 좋겠죠. 이 기간에 일어난 사건인데 1998년 5월 3일 일본 치바현 시로이시에 사는 가족이 골든위크를 맞아 여기 군마현 미야기촌 아카기산이라는 곳으로 여행을 옵니다. 하지만 여행 당일 비가 왔어요. 하는 수 없이 남편과 숙부만 기도하러 이 산속 신사에 들어갔고 남은 가족은 차에서 기다렸죠. 그러다 차에 있던 사람 중 48살이었던 시즈카 노리코가 오랜만에 시간 내서 왔는데 세전이라도 하고 가겠다면서 100엔짜리 동전과 1엔짜리 동전을 하나씩 꺼내 차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돌아오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카기 신사에 노리코와 가족이 도착한 건 오전 11시 반쯤이었어요. 비가 내리긴 했지만 진달래가 많이 피는 장소로 유명한 곳이라 골든위크 연휴로 찾아온 사람이 많았죠. 비도 오고 사람이 많으니까 노리코의 남편과 숙부만 그래서 신사에 들어갔던 거예요. 신사에 가면 이렇게 줄 달린 종이 있고요. 앞엔 격자로 뚫린 나무 상자가 있대요. 여기에 동전을 던져 넣는 걸 세전이라 부르고 그러면서 줄을 당겨 종을 치고 기도를 한다는 거죠. 노리코가 이걸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비가 오니까 빨간 우산을 챙겨 차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계속 차에 남아있기로 한 가족은 남편이나 숙부가 올라갔던 진달래가 핀 큰 길과는 다른 지름길로 노리코가 올라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노리코가 차에서 내린 지 6분 만에 딸도 내려서 신사를 올라갑니다. 엄마가 메니에르라는 귀병이 있었는데 이게 기압이 낮고 날씨가 나쁘면 방향 감각을 잃기 쉬워서 걱정이 됐던 거죠. 하지만 딸은 신사에 도착하는 동안 엄마를 찾을 수 없었어요. 6분 사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가족의 실종 신고로 경찰이 10일간 100명을 동원해 노리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엔 헬기와 경찰 견도 동원했지만 알아낸 사실은 없었고 목격자도 없었다는 거예요. 신사로 올라가는 길은 크게 두 개입니다. 보통은 빨간색과 파란색 길을 사용하는데 노리코는 흰색 길을 이용해서 갔다는 거죠. 여기로 들어가면 이런 오솔길이 나옵니다. 신사에 자주 와야만 알 수 있는 지름길이고요. 대신에 워낙 사람이 많았던 날이라 이날도 여기에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이날 노리코의 복장은 가족이 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분홍색 긴 셔츠에 검정 치마, 파란 샌들, 안경과 빨간 우산을 썼고요. 156 정도 키에 54kg 몸무게 정도 되는 체형이거든요. 비가 왔지만 골든위크라 사람이 많고 빨간 우산을 썼잖아요. 눈에 띄기 좋았을 텐데 목격자가 없다는 게 너무 이상한 거죠. 노리코는 차에서 내릴 때 신분증이나 간단한 소지품이 든 가방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휴대전화는 없었고 돈도 세전하려고 꺼낸 101엔밖에 없었죠. 결국 신분증과 우산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잠적할 생각은 없었을 겁니다. 실종 7개월간 20건 정도의 제보가 들어왔지만 그 중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날 신사로 가는 오솔길을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가 아사히 TV로 보내졌던 거죠. 영상엔 한 여성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인데 검정 치마를 입고 빨간 우산을 쓴 여성이 산을 올라가는 장면과 어느 남성에게 우산 씌워주는 장면이었어요. 조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다른 곳을 찍다가 우연히 카메라에 들어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1998년이라 화질이 좋은 건 아니지만 가족이 기억하는 노리코의 차림과 비슷해 보이긴 하죠. 영상 분석 전문가들도 이 여성은 노리코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했기 때문에 다들 이 비디오에 찍힌 사람이 노리코가 맞고 사라지기 전 우연히 찍혔던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가족은 이 여성이 비슷한 옷차림이긴 하지만 노리코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라는 건지 이유는 알 수 없고요. 가족이 아니라니까 경찰도 이 비디오를 가지고 수색의 증거로 쓰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거기에 단순히 찍혀 있기만 해서 실종에 관한 어떤 단서가 애초에 되진 못했어요. 노리코가 실종되고 가족에겐 이상한 전화가 몇 번 걸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이 끊어져서 누군지 확인은 안 되지만 중요한 건 매번 발신 번호가 달랐다는 거예요. 도토리현의 요나고와 오사카 전화였다는 거죠. 실종 이후 이런 전화가 왔다는 점에서 사건과 관계 있는 전화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지만 여기서도 밝혀진 건 없어요. 가족이 TV 출연까지 하면서 노리코를 찾았지만 단서가 일단 너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사건 10년 만인 2008년 6월 법적 사망 처리되면서 영구 미제 사건으로 끝났습니다. 미제 사건이다 보니까 많은 방송사에서 관심을 보였고요. 취재가 계속되면서 실종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을 해봤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알아볼게요. 노리코가 사라진 이유 첫 번째는 불륜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48살이었던 노리코는 불륜 상대가 있었고 이 남자와 아카기 신사에서 만나 잠적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 가진 돈이 101엔 밖에 되지 않죠. 대중교통을 이용할 만큼이 아니고요. 차도 없었어요. 같이 도망칠 남자가 차를 준비할 수는 있겠지만 사건 당일 시어머니가 갑자기 아카기 신사를 가자고 했던 거라 도망칠 계획을 세울 시간은 없었겠죠. 가족과 같이 온 자리에서 내연남을 만나 잠적하겠다는 발상도 이상하고요. 타고 갈 차가 있었다면 가족과 있던 주차장으로 돌아왔어야 할 겁니다. 그럼 들킬 수 있다는 부담감도 감수해야 돼요. 노리코나 내연남이나 둘 다 차가 없는 상태였다면 여기는 전철이나 택시가 다니지 않는 곳이라 버스를 탈 가능성이 있어요. 가족이 11시 반쯤 아카기 신사에 도착했고요. 마침 12시 반에 여기를 지나가는 버스 한 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차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이게 유일한 교통수단이거든요. 문제는 그런데 돈이죠. 세전이라면서 꺼내간 101엔으로 차비가 되느냐? 지금 일본의 성인 버스비가 200엔쯤 해요. 그러니까 98년이면 아마 101엔으로 한 번은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적은 돈이죠. 왜 하필 101엔이냐는 건데요. 보통 세전에 동전을 넣을 때 하나를 넣는다 그래요. 행운을 말하는 코우운과 오엔을 말하는 코오엔이 비슷한 발음이라 주로 오엔을 많이 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리코는 버스에 타기 애매하고 세전에 잘 넣지도 않는 101엔을 하필 들고 내렸다는 거예요. 숫자 5를 이진수로 나타내면 101이 되기는 하는데 이렇게까지 꼬아서 생각할까 싶기도 하죠. 노리코가 사라진 두 번째 이유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에요. 메니에르의 주요 증상은 발작성, 회전성 어지러움과 구토, 이명, 난청, 귀가 먹먹해지는 이충만감인데 아직 원인을 정확히 알아내지 못한 병이라 치료 방법이 없고 증상을 조절하는 정도밖에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절 방법이 보청기와 저염식이거든요. 보청기와 대중화된 보조 장치지만 저염식이라는 게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요. 메니에르 환자들은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800mg 미만으로 맞춰야 된다고 합니다. 성인 권장 섭취량이 2000mg 정도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간장 요리가 많아서 더 먹는 편이죠. 평균 40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일본 공항에 내리면 간장 냄새가 날 정도라고도 하는데 주변 사람들의 반의 반도 안 되는 식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트륨을 줄이려면 사람들과 같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예 없습니다. 국은 생각도 못하고요. 음식 맛이 안 느껴질 정도로 고춧가루, 간장, 기름을 빼야 되는데 절임이나 국, 카레, 튀김이 많은 나라에서 이런 거 빼면은 결국 맨밥에 풀만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심지어 쌀에도 나트륨이 있어서 이것도 양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메니에르병 환자들은 영양 부족이 오기가 쉬워요. 음식도 잠깐 제한하는 게 아니라 평생 해야 되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올 수 있겠죠. 그러면 극단적인 선택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하필 가족과 같이 온 장소에서 혼자 떨어져 나와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것도 사실 어색한 발상이거든요. 거기에 노리코는 샌들을 신고 있었어요. 비 오는 날
산속 오솔길이기도 하고 메니에르병 때문에 빨리 이동하진 못했을 텐데 20대 초반인 딸이 아무리 6분 뒤에 내려서 쫓아갔다지만 엄마를 찾지 못한 건 이건 누군가가 나서지 않고는 일어나기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납치범인지 숨겨진 내연남인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고요. 그럼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냐? 101엔이 세전과 상관없이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101이라는 숫자가 결이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노잣돈 개념으로 가져간 게 아니냐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앞의 이유로 자살이 아니라 사이비 종교에 들어갔을지도 모른다는 건데요. 병을 고쳐준다면서 환자들에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죠. 사이비 종교에서는. 그럼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해요. 101에는 그러니까 앞으로 종교인으로 다시 태어나 살겠다는 의미가 될 수 있고, 아사히 TV에 보내진 영상에서 어느 남자에게 우산 씌워주는 장면도 사이비 신도를 만났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노리코가 실종되고 오사카와 도토리현 지역번호로 전화가 왔다는 점에서 납치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몸값을 요구하려다 어떤 이유로 실패했거나 북한은 2000년 전까지 일본인을 납치해 간첩으로 키워서 한국이나 중국으로 보내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납북됐을 가능성도 있긴 하죠. 6분 뒤 엄마를 따라갔다는 딸도 찾지는 못했지만 모자를 눌러 쓴 남자 3명을 봤다고 진술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단서가 부족해서 경찰도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사건의 관심도가 높아지자 8년 만인 2006년 미국의 영능력자라는 게일 센트존을 데려옵니다. 노리코를 영능력으로 찾아보는 특집 방송이 나온 적이 있어요. 게일은 노리코가 오솔길에서 만난 남자에게 우산을 씌워주다 숨어있던 공범들이 나타나 납치를 시도했는데 여기서 노리코가 도망치다가 실족해서 낙사했다는 겁니다. 그럼 왜 납치를 시도했느냐? 우산을 씌워준 남자는 오솔길에서 살인을 했거나 저지르는 중이었고 이걸 우연히 노리코가 신사에 올라가다가 발견해서 목격자를 제거해야 되니까 같이 죽였다는 거죠. 그럼 노리코는 살인범에게 우산을 씌워줬다는 이야기예요. 카메라에 찍힌 대로. 이 사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실종 현장인 아카기산은 일본 반달 흑곰 서식지로 유명해요. 그래서 곰에게 잡아먹혔다는 이야기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납치나 곰에게 잡아먹혔고 실족했다면 당연히 수색을 오랫동안 했는데 뼈 조각 하나 정도는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찾은 게 없어요. 이렇다 보니까 이 여자보다 더 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무슨 평행우주로 워프했다거나 다른 차원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어벤져스 너무 많이 본 것 같고요. 대부분의 이야기는 아무 근거가 없었어요. 시기상으로 볼 때 차라리 납북설이 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요. 보험 사기의 가능성도 좀 있다고 합니다. 보험 사기면 가족이 범인이라는 거죠. 촬영된 영상에선 얼굴 확인이 안 되지만 일단 노리코의 옷차림과 거의 똑같았어요. 그런데 가족이 마땅한 이유 없이 노리코가 아니라고 했다는 거죠. 가족이 범인이면 골든 위크에 사람이 많은 관광지에서 빨간 우산과 분홍 셔츠를 입고도 왜 목격자가 없었는지가 설명이 됩니다. 목격자가 가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족을 범인으로 의심하는 건 조심스럽지만 한 번은 검증해야 될 문제예요. 하지만 사건 10년 만인 2008년에 노리코가 법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수사할 이유가 없죠, 이제. 실종 7년이 지나도 생존 확인 가능 방법이 없으면 이 선고를 내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선고를 심사하려면 먼저 가족이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망 선고를 받아야 보험금도 받게 되니까 선고를 받을 수 있는 7년이 지나고 3년을 더 기다린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인 건데 하지만 중요한 건 단서예요. 이런 추측이 맞냐는 거죠. 그게 없으니까 의심만 하다 미제로 남은 거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험 사기는 좀 억지 추측인 면이 있습니다. 보험 사기의 핵심은 사망을 확인받아야 한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다들 사고사로 위장해서 빨리 사건을 처리하고 싶어 합니다, 범인들이. 그런데 가족이 모여서 10년짜리 계획을 세웠다는 건 이건 효율이 너무 떨어져요. 기자들이 수시로 찾아갔을 텐데 가족들 사이에 비밀 유지가 될 것 같지도 않고요. 헬기와 경찰견까지 동원했지만
아카기 신사 주변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고 전문가가 노리코 같다고 확인해 줬지만 가족은 마땅한 이유 없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전단지를 뿌리긴 합니다, 가족이. 하지만 노리코를 찾는데 그렇게 적극적인 느낌은 딱히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족이 억울하게 의심받는 거라면 이것보다 답답한 일도 없겠죠. 범인이 아닌데 아니라고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뒤에 관련된 이야기 남아있어요. 이번 영상은 1998년 일본 군마현 아카기 산에서 사라진 시즈카 노리코의 실종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할 차례인데요. 아카기 신사에서는 오래전부터 사람이 사라지는 신사라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실제로 사라진 적도 있어서 이 전설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아카기 신사가 사실 일본에 한 300개 정도가 있습니다. 2013년 7월 11일 치바현 모바라시에서 여고생인 나카가와 사야카가 학교에서 집으로 가던 중 실종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건 3시 15분쯤 집에서 2km 떨어진 전철역 방범 카메라였어요. 키가 155에 체중은 45 정도 되고요. 사라질 때 교복에 검정 구두를 신었는데 이날 사라지고 휴대전화가 이틀간은 켜져 있었습니다. 가족이 그런데 전화해봐도 받지를 않다가 결국 꺼지긴 했어요. 경찰이 수색도 한 달 만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15일간 이어지긴 했지만 단서가 나오지 않아 멈췄는데 다행히 45일 만에 집과 400m 떨어진 이 신사에서 발견된 겁니다. 최초 발견자가 근처 사는 남자래요. 신사 일부가 파손됐고 이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길래 도둑이 들었나 싶어서 안을 들여다봤더니 여기 사야카가 있었다는 거죠. 몸이 약해진 상태였지만 의식이 있었대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가족들도 금방 찾아왔고요. 엄마가 사준 아이스크림 먹고 금방 퇴원했대요. 그런데 이 발견 당시 상태가 조금 특이했다고 합니다. 교복을 그대로 입고 있긴 했지만 흙이 많이 묻어 있었고 45kg였던 몸무게가 22.5로 줄어 있었다는 거죠. 경찰이 납치됐던 거냐고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대답했고요. 계속 신사에 혼자 있었다는 겁니다. 이 근처에 귤과 채소 농장이 있대요. 이런 거 먹고 버틴 것 같은데 다른 지역도 아니고 집 근처예요. 이 주변 지리를 모를 수도 없거든요. 그럼 왜 여기에 있었냐는 거죠. 가족은 부모 둘과 오빠, 여동생이 있는 5식구인데 이 사건이 아카기 신사에서 사라진 노리코 때와 비슷합니다. 가족이 적극적으로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모는 사야카가 사라진 다음날 학교에 결석하겠다는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실종 신고는 이틀 만에 했습니다. 실종 신고를 한 날도 학교에는 실종 사실을 밝히지 않고 결석하겠다고만 다시 전화했고요. 실종 취재가 왔을 때도 가족은 크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해 보였다 그래요, 기자들이. 그래서 수사도 한 달 만에 시작된 겁니다. 오빠는 고3인 동생이 한 달 전부터 취업에 부담스러워했다고 말을 했어요. 가족 관계도 나쁘지 않고 취직 걱정으로 신사에 숨어 살 리는 또 없는 것 같고요. 일본인들이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는 성격이 있긴 하지만 이런 걸 잘 아는 일본인 사이에서도 이 가족은 너무 차갑다는 반응이었거든요. 특히 오빠가 너무 남일 같은 반응이었어요. 그렇다고 또 범인이라는 증거는 없고요. 대신 부모가 우리나라의 통일교 신자라고 합니다. 둘 다 신도였고요. 한 명은 한국인이래요. 교회에서 합동결혼식으로 부부가 됐는데 그럼 사야카는 모태신앙이죠. 하지만 자라면서 집안 교리를 따르기 싫어 가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지만 정작 사야카가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인지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예요.